야합니까? 얘라고 할까요? 야하진 않죠? 제가 막 벗방 이런 건 아니니까. 검색이요?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아키네이터인가? 아키네이터 한번 해볼까요? 아키네이터? 파워기타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구독자가 무려 72명이거든요. 과연 아키네이터에서 나올까? 아키네이터는 유튜브 구독자 72명 유튜버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캐릭터는 여자입니까? 아니요. 이름에 지읒이 들어갑니까? 파워기타맨으로 해야겠죠? 제 이름보다는 파워기타맨. 아니요. 생각하는 모션이 너무 짜증나네요. 예,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입니까? 예. 그죠? 소리 들리죠? 소리 이거인데 약간 우주 배경 복사처럼 그냥 제 방송의 기본적인 배경 복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을 공개한 채 방송을 하나요? 어떻게 알았지? 나 알아보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거? 히읗이 들어가나요? 제 본명에 파워기타맨으로 해야겠죠? 이거 얘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요. 당신이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아니요. 당신이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김치국 마셨나봐요? 네 글자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누가 못 맞춰요 지금. 한 글자씩 다 찍어보고 있는데. 게임을 하는 유튜버입니까? 아니요. 게임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음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합니까? 얘라고 해야겠죠? 못 맞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72명인데 구독자가 한 달밖에 안 됐고. 근데 이게 제가 음악에 관련된 직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얘가 맞겠죠? 커먼 센스로. 예. 캐릭터 이름이 한 글자입니까? 아니요. 아이돌입니까? 아니요. 래퍼입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맞추면 진짜 울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름에 시옷이 들어갑니까? 파워 기타맨. 아니요. 안경을 썼습니다. 저 운전할 때 안경 쓰거든요. 근데 방송할 때 안 쓰니까 아니오라고 해야겠죠? 아니요. 파워 기타맨. 키타맨은 아니니까 파워 기타. 아니요. 벌써 18번 질문인데? 음악과 관련된 인물입니까? 예. 본명을 사용합니까? 본명은 아니죠. 파워 기타맨이. 아니요. 가수입니까? 아니요. 못 맞출 것 같은데. 뭐야, 왜? 이 20곡이가 아닌가?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영어입니까? 파워, 기타, 맨. 다 영어죠. 예. 감 잡았나? 악기를 사용합니까? 예. 기타리스트입니까? 다른 악기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알았지? 기타리스트입니까? 예. 왜 자꾸 안경을 물어볼까요? 누구 있나? 아니요라고 해야겠죠? 이 몇 개까지 있어요, 질문이? 이름에 디귿이 들어. 파워, 기타맨, 기타, 티귿이 들어가죠. 아니요. 두 글자입니까? 아까 두 글자 물어보지 않았나? 뭔 소리야? 제가 방금 클릭 안 했나요? 아니요? 노래를 부릅니까? 강의할 때 가끔 흥얼거리긴 하는데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리듬 기타? 뭔 소리야? 이거는 아닐 겁니다라고 해야겠는데요? 오늘 근데 리듬 강의를 했잖아요.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겁니다. 야합니까? 얘라고 할까요? 야하진 않죠? 제가 막 벗방 이런 건 아니니까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에이지님이 나오셨네요. 그래도 그 유명하신 분 나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요 하면 더 나오나요? 좀 후반전 해볼까요?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 얼굴 맨날 보이고 있죠. 그래도 기타 했을 때 안 보였는데 혹시 그때의 나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니까 확인차 물어보는 건가?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 이런 말투인가요 혹시?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한국인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을 이름이 5글자 빼고 다 물어보는데 이거 아니요. 30살 이상입니까? 제가 나이를 켰겠죠 한 번쯤은? 예. 베이스 기타 연주가입니까? 아니요. 유튜버인가요? 예. 아까 나왔던 질문들인데 또 물어보네요. 현재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밴드와 관련 있나요? 밴드와 지금은 관련이 없죠. 아니요. 이름에 이름? 파워 기타맨? 예. 캐릭터? 로고 말하는 건가? 안 들어가죠. 리을 안 들어가죠. 파워 기타맨. 예. 이렇게 잠깐만. 글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대조하면은 학생입니까? 아니요. 30대 이상이라고요. 김씨로 시작하는 이름입니까? 아니요. 선생님입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선생님? 이건 예라고 해볼까요? 일단 예. 여성 아까 물어봤는데 안쌤의 기타나 모습. 역시 저 아예 데이터가 없나 봅니다.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아쉽지만 아니걸로. 아쉽지만 없는 게 근데 당연하죠. 있을 리가 없죠 사실. 아쉽네요. 나왔으면 진짜 감동 받을 뻔했는데. MBTI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MBTI 저는 근데 INTP가 항상 나오거든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아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다. 그렇다. 초스피드로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 아니죠.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압박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압박이 심한 환경. 이게 저 항상 궁금하거든요. 압박이 심한 환경이 뭘까요? 그렇네. 평정심 유지 아니죠. 저 평정심 유지 못합니다. 표정은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속 그대로 말씀드리면 조졌다 이거. 침착맨의 꿈이 하루 더 멀어지는구나.
식은땀도 나고 그렇지 않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니겠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굳이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필요하면은 하는데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으니까 가운데 가겠습니다. 이거. 근데 제가 막 먼저 말 걸거나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면 운동할 때도 제가 막 뭐 자주 본다고 해서 먼저 말 걸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먼저 말 걸어주시면 그때부터 인사하고 지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마감 기한보다 훨씬 일찍 작업을 완료할 때가 많다. 아마 제 방송 지금 계신 분들은 항상 자주 와주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죠.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더 와닿는다. 이거는 진짜 제가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거든요. 왜냐면 애매한 표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봉투할 때 있잖아요. 뭐 봉투한다고 표현하죠. 결혼식이나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는 감이 잡혔는데 30대 초반까지도 얼마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은 봉투 뭐 적당히 성의껏 하면 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얼마를 하면 되냐고. 범위를 정해달라 이거죠. 저는 10이면 10, 20이면 20 이렇게 딱 수치를 원하는데 그래서 좀 갑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일정이나 목록 등 일을 체계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좋아하긴 하는데 한번 쓰고 다시 거들떠를 안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다가 맞겠죠? 이 정도? 작은 실수로도 나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다. 이건 약간 그렇죠. 이 정도로 할게요. 절망하거나 막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아무 그 명분도 없는데 가서 하는 건 상당히 불편하죠. 명분이 뭐 있으면은 편한데 명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뜬금없이 말을 건다? 일단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건 그렇지 않다로 가겠습니다. 창작물이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한 것에는 큰 관심이었다. 이거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다. 어쨌든 바로 가볼게요. 지금 빨리 하라고 아까 채찍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심적 부담이 있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한다. 그렇죠? 그게 맞죠, 근데? 감정에 따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화나니까 떡볶이 먹으러 갈 거야. 약간 이런 건가?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 오, 그렇죠. 방송하는 날은 그래도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요즘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 드물지 않죠. 만약에 걱정하는 사람이면 제가 어제 입고 왔던 티를 또 입고 오진 않았겠죠. 방송인데. 팀 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팀 기반 활동? 쉣.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싫어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 예. 이거는 진짜 재밌죠. 이거 100% 솔직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시한다. 말이 좀 되게 두루뭉술하죠. 솔직한 사람, 세심한 사람이 이게 그게 있거든요. 사람이 타인에게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나 자신한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세심한 거 나 자신한테 세심한 사람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노답이거든요. 좀 약간 나르시시즘이래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눈치 없이 솔직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진짜 눈치 없이 솔직한 사람이랑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그러면 세심한 사람이 낫죠. 이거는 사실 대부분 솔직한 척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저는 세심한 사람이 좀 낫지 않을까. 일단 둘 다 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은 없긴 한데 세심한 사람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탐구할 만한 지식 분야와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글쎄요. 나 근데 약간 그렇긴 한데 경험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그렇다라고 근데 경험은 아닌데. 굳이 나가서 찾아보진 않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아니죠. 이거를 미리 걱정했으면은 계획을 잘 세웠겠죠. 단체 활동보다 혼자서 하는 취미나 활동을 더 좋아한다. 그렇다. 왜냐면 단체 활동하면 정말 쉬운 예로 롤을 한 판 한다. 칼바람 한다. 30분 걸리잖아요. 한 판이 30분이야. 그럼 저 혼자 하면 30분이에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걔 또 기다려. 디스코드 들어가는데 막 누가 또 아이디가 없니? PC방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또 충전이 어쩌고 저쩌고 막 또 아이디를 만드냐 어쩌네. 아이디 만들었는데 뭐 무슨 라이엇 계정이 있니 없니? 하다 보면은 1시간 반 돼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좋다. 단체 활동은 필요하면 해야겠죠. 어쨌든 내가 소설가로 일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데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독후감을 상당히 불성실하게 써온 사람이라서 요약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런 산만한 글을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책을 많이 사주신다면 충분히 할 만하겠죠. 감정적인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렇다. 근데 어느 정도는 무시하면 안 되겠죠. 사실 이것도 감정이 상하면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잘 컨트롤 해야겠죠. 그래야 좀 좋은 리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휴식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마치는 것을 선호한다. 아니죠. 이러면 휴식이 재미가 없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쉬는 게 개꿀이죠. 그 개꿀맛. 그렇지 않다. 자,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켜주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우선시한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나의 주장이 만약에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가정을 그냥 나의 주장이 맞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사교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린다. 이거는 다가간다의 반대 질문인 것 같은데 좀 둘 다 아니긴 하거든요. 일단 사교 모임에 안 갈 것 같은데 일단 질문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기다린다고 할게요. 아마 I랑 E 구분하는 걸 목표로 이런 유도 신문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속아 넘어가 주겠습니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할 때가 있다. 이게 어느 정도죠? 변할 땐 변하는 것 같은데 울다가 웃고 막 그 정도인가요? 그러진 않은데 그렇지 않다고 할게요.
감정적인 논쟁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긴 한데 이게 반복되면 좀 저도 예민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렇긴 한데 반복이 돼야 되는 전제가 있으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맞는 게 아니라 항상이죠. 항상.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걸 좋아한다. 이건 괜찮죠. 윤리적 딜레마.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린 것을 선호한다.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진행되면 지루하거나 흥미진다. 글쎄요. 이게 이 이론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그 지식이 내가 없으면 당연히 지루하겠죠. 근데 내가 관심이 있는 거고 내가 잘 아는 부분에서 이런다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 근데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감정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좀 메모를 하는 편이에요. 메모를 해서 메모장이든 뭐 아이폰 메모장이든 어딘가 적어서 텍스트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성이 있는가 텍스트를 써놓고 오늘 판단이 안 되면 자고 일어나서 내일 그 다음날 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낫겠죠. 이 정도? 업무나 학업 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모르겠네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긴 하죠? 친구들은 내가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걸요? 근데 얼마 안 본 분이나 오다 가다 그냥 얼굴만 아는 친구들은 외향적인 줄 아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 글쓰기 등 창의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 이건 재밌죠. 이게 글쓰기가 예로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영상 제작 뭐 아니면 그림, 캘리그래피. 저 캘리그래피도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한때. 이번에 올린 사랑하게 될 거야도 제가 손글씨로 쓴 겁니다. 그 아이패드로 쓰긴 했지만 파이트, 그래도 기타 파이트, 뭐 황혼, 트와일라이트 그런 거 다 제가 붓펜 이런 걸로 해서 그때 아이패드가 없을 때 어쨌든 손글씨면 다 제가 쓴 거예요. 잠깐 자랑해봤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결정을 내린다. 뭐 아까 나왔던 질문이죠. 그러려고 노력한다 정도인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어느 정도 느낄 때도 있죠. 아까 같이 이제 라이브 꼬일 때. 근데 평소에는 많이는 없으니까 이 정도? 전화를 거는 일은 피하려고 한다. 전화를 보통 안 하긴 하는데 피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안부 전화를 치고 막 먼저 연락하고 이런 건 잘 안 하거든요. 잘이 아니라 거의 안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삐져서 떠난 친구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떠날 거면 언젠가 떠날 친구였겠죠. 뭐. 보통 저에게 남아 있는 친구들 보통 2, 3년에 한 번씩 카톡하고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만 남은 것 같아요. 어쨌든 생소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 재밌죠. 방금 만난 사람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게 어릴 때는 안 됐어요. 어릴 때는 절대 안 되는데 이제는 어렵지 않죠. 이제는 어렵지 않은데 어릴 때 기준으로 해야겠죠. 사회화라고 하죠. 사회화된 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다에 살짝 이렇게 할게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한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건 저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일이 없죠. 계획이 없으니 보통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가장 완벽하죠. 저 같은 성격이. 계획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성격. 뭘 해도 계획 완수. 오래전의 실수에 대해 여전히 후회하곤 한다. 하죠. 후회하는 게 많지는 않긴 한데 주식하다 후회한 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다. 아니죠. 양자 컴퓨터가 미래를 어떻게 바꾸지? 이런 것도 재밌고. 세상은 정말 촉근으로 이루어졌을까? 감정을 통제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곤 한다. 이거는 휘둘리는 경우가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라면. 근데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보다는 관련자들의 감정에 집중한다.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죠. 그렇지 않다.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계획도 근데 하다 보면은 계획을 많이 짜게 되더라고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언제까지 막 이렇게 무계획으로 그냥 막 살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걱정하곤 한다. 이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그렇다.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아니죠.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에 마음이 더 끌린다. 아니죠. 저는 막 시끄러운 곳에 술을 먹는 것도 항상 안 좋아해가지고 20대 초반 때도 조용한 데만 골라갔어요. 어떤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근거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강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체계적으로 일을 완수한다. 아니죠. 구체적인 단계를 따르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하는 직업을 선호한다. 그렇죠? 그게 재밌잖아요. 훨씬.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인 추론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결정을 내릴 때면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감 기한 지키기가 힘들다. 항상 지키긴 하는 것 같은데 못 지킬 때도 좀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당황을 하죠. 항상.
방송할 때마다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잘하겠지 뭐. 막상 켜면 못하고. 절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나.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뭐야? 이메일을 써야 돼요 요즘에는? 안 써도 되겠죠? 안 써도 되는구나. INTP 또 나왔죠. INTP 원래 T였던 것 같기도 하고. 90% 내향형, 91% 직관형, 77% 사고형, 94% 탐구형. 이게 뭐야? P인가? 아, 야 이름 잘 붙여줬네요. 탐구형이라고. 계획형, 탐구형. 어쨌든 이번에도 INTP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MBTI까지 받고 다들 주무시는 거 생각보다 이거 진짜 오래 걸렸네. 또 이게 혼자 할 때는 읽고 바로바로 누르는데 이게 또 읽으면서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